반갑습니다. 엠성교회 그레이스 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BUP 1기 출신이고요. 저랑 같이 또 하신 분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저는 1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과정도 있었고 오프라인으로 매달 대전에 가서 풀로 한 8시간, 9시간을 강의를 듣는 그 한 달에 한 번씩도 있었고 2박 3일 캠프도 참여를 했었어야 됐고요. 저는 가끔씩 12주가 CBUP가 12주가 너무 길어요 라고 하시더니 12주가 왜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을 이제 바인딩을 했거든요. 바인딩을 해서 그때 제 담당이 제시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제시카 선교사한테 매일 그 바인딩 올리고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1년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료를 하고 그때 저랑 CBUP를 같이 했었던 한 교회와 연계가 되어서 제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사실 방과후 학교 사역이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 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제가 중등부 교사로 이제 3D라고 하더라고요. 중등부 교사가 사실 이제 지원을 안 해요. 애들 말 한마디 막 상처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화원교회라고 대구에서는 조금 큰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유년부는 막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막 2줄이거든요. 교사진이. 근데 중등부는 한 줄을 못 가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잘 선택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등 아이들에 대한 또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해서 갔었을 때 매일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갔어요. 대구 사람인데 대구 진짜 덥거든요. 알죠? 진짜 덥거든요. 한여름 8월에도 막 진짜 차 문을 내리면 땀이 막 줄줄 흘리는데 그래도 아이들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를 나갔었는데, 그 전도를 나가는 중에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전도를 하는데 얘네가 아시죠? 중학생들 똑같은 코스예요. 한 4시쯤 마치거든요. 그럼 얘네가 뭐 하냐면 4시 마치면은 일단 편의점을 방문합니다. 왜냐면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밥을 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김밥, 컵라면 하나 먹고, 여자아이들은 친구 집에 놀다가 학원, 남자아이들은 다 똑같이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PC방 똑같은 코스로 가는데, 그거 가는 애 잠깐 붙잡아서 복음 전하고. 그때 저의 답답함은 뭐냐면, 와, 얘네한테 내가 30분만 붙들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제 소원이 그거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응답을 주셨는지 방과후 사역할 때 진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했었고, 이제 회계학과니까 뭐 수학은 잘하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포자였어요. 수포자여서, 아니, 회계학과면은 수학을 잘하지 않나? 근데 산수. 그냥 회계는 산수고요. 계산기만 잘 두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도 못해. 그냥 뭐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잘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에 막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제가 그때 38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38까지 성경 한 장을 읽지 않았다니까요. 못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때만큼 뜨거웠던, 지금도 미지근하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50장씩 읽었어요. 일주일에. 최소 250장씩 읽으면, 왜냐면 먹여야 되니까요. 내 새끼한테 밥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죠?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아시죠? 야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잘라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입으로 뱉어낼 수 없게 만드는 게 그게 엄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아이한테 그걸 먹여야 되니까 내가 알지 않고 어떻게 먹여요.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뭐 수학을 보고 영어를 보면서 이걸 내가 한다고? 라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소망을 드립니다. 저도 했어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사인데요. 이제 사역자 준비. 처음에 사역자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상담을 외부에서 많이 하니까 보통 저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역자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자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준비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이런 것도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행정적인 것도 물론 국제학교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것들, 입소 어떻게 할지, 학사 일정 어떻게 짤지, 아니 방과후인데 학사 일정도 있나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학교라고 해서 뭔가 좀 특별한, 국제학교는 완전 다른 어떤 형태가 아니라 약간 어떤 느낌이냐, 미니어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샘플 미니어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웬만한 건 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표가 있고요. 학생 관리, 그리고 재정 관리가 있죠. 뭐 물론 무료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또 사역자들의 사례비라든지 뭐 아이들이 밥을 먹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비용이 들 수 있죠. 그럼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나? 또 예치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 또 계좌는 어떤 계좌를 써야 되나? 이제 이런 사항을 또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럼 이걸 법적 근거를 뭘로 할 것인가? 방과후학교라고 해서 그것만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작은 도서관 설치 어떻게 하는지, 그럼 기타 국가지원금은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자, CBUP죠. CBUP는 이제 아마 제가 막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세팅된 강의가 12주가 강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 내가 만약에 혼자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 전임 사역자가 되겠고, 그러나 가능하면 만약에 특별히 여러 연령층이 있는 경우는 10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5, 6학년이 10명 있는 것과 10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명, 3학년 2명, 5학년 2명, 6학년 2명, 중학교 2학년 2명 이렇게는 10명하고는 달라요. 어떤 교사진이 있어야 될지가. 그렇게 하면은 한 명으로 커버할 수 없거든요. 다양한 연령층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까지도 커버를 할 건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사역자가 필요한지도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임 사역자를 구성을 해야 되고, 내가 또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 했었던 누가 있을까 해서 팀워크를 구성할 수 있죠. 실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께서 실제로 이제 학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과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사역자가 없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연계가 돼서 제가 간 거죠. 그럼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교구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명하셨어요. 자, 1교구 누가 막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쫙 펴놓고, 1교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직장이 지금 당장 없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있으면서 몇 분을 지명하셔가지고 통화를 하시고 하셨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분명히 그 교회에 사역자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부어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3분이 함께 사역을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를 구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스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이거 실제로 제가 사역을 했었던 다윗학교 이제 모습이에요. 시공전 내부, 여기가 뭘 하던 곳이냐면 창고였어요, 창고. 네. 그 밑에 이제 지하에 농구장이면서 식당, 독특하죠? 이렇게 내려오면은 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장이고 선이 있고, 그 탁자가 있으면 식당으로 쓰던 공간, 안쪽에 막 잡동사니를 다 넣어두던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이거 어디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간이 이제 보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재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정을. 그래서 일단 그 목사님께서 선포를 하시고 교회에다가 이제 막 주보에 내시고 이제 우리 시작합니다. 막 선포하시고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500만 원.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200만 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되게 멋지게, 그 첫 사진과 이 사진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문인데 이렇게 독서실 책상이 있었고, 요 중간에 보면은 회의 테이블처럼 길게 이 아이들이 앞에 오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테이블과 책상이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뭐 조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할 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럼 방과후를 할 때 어떤 공간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일단은 뭐 얘네가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시설은 필요 없죠. 기숙사면은 뭐 세탁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학습할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할 공간에서 예배를 또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선택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대구 수성구 쪽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부분 학생이 제가 첫 해 시작할 때는 17명이고 두 번째 학기는 22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한 반 정도가 맞벌이는 전체 다 하신 분들이었었고, 반 정도는 학교 선생님이거나 학원 원장님이거나 막 그런 분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밥을 먹여주면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죠. 보세요. 퇴근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해보신 줄 아실 거예요. 막 퇴근하고 막 피곤한데 가서 막
장 본 거 냉장고 꺼내서 밥하고 차리고 치우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이들 밥만 먹여줘도 진짜 저도 엄마지만 정말 땡큐죠. 그래서 저희는 저녁 한 끼를 아이들 먹였었어요. 그리고 방학 시즌에는 점심을 먹이도 했었어요. 방학 때 좀 일찍 왔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저녁 한 끼는 무조건 먹이고 아이들을 집에 보냈었어요. 그렇게 할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뭐 식당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식당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한 공간만, 여기가 한 10평? 10평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었어요. 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입소 관련 행정인데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제가 리뉴된 공동체를 했었을 때 하는 형식인데 이건 제가 샘플로 올려뒀고요. 이거 외에도 이 양식은 굉장히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할 때는 좀 심플하게 했었어요. 뭐 가족관계, 뭐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갔지만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다 받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지원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아이의 현 위치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 이 아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의 질문이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이제 리뉴된 공동체에서는 부모님 자기소개서도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셨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샘플로 이런 이제 공동체를 이제 들어올 때는 방과 후 학교라도 당연히 입소원서. 지금 사진이 없는데 보통 사진도 딱 넣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다 있다 했죠. 학사 일정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나 없는 건 없지만 있을 건 다 있다. 다 할 수 있죠. 뭐 레벨 테스트 할 수 있고요. 예배 섬김. 저도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수요 예배는 그 교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 다른 교회를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모두 다 수요 예배는 저희 지정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줄 가장 앞에 항상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수요 예배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글짓기 대회, 이건 제가 샘플로 넣어둔 거예요. 영어 발표 대회, 그리고 이렇게 예복서 캠프가 있죠. 제가 굉장히 소원하기로는 방과학교가 정말 교회마다 다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가치관에 완전 물들어 있어가지고 성경이 진짜 진리야? 그냥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에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가치관이 진짜 박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과학교 아이들은 평 시즌에는, 그러니까 방학 시즌이 아닐 때는 학기 중에는 올 수가 없죠, 오전에는. 그런데 특별한 기회가 있잖아요. 이 1월 달이나 8월 같은 경우는 방학이기 때문에 예복수 캠프를 할 수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경험하신 그 디렉터들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이들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진짜 나대도 아이들이 이제 정말 국제학교까지 아이들이 되는 그 선행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방과후는 시작에 불과하겠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완전히 내 시간을 전체를 투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것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학사 일정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고비 캠프 못하는 게 없어요. 고비 캠프 할 수 있고요. 도라이 주말마다 나가서 기타 누구든 칠 수 있잖아요. 해서 도라이도 할 수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넣어뒀습니다. 월간 일정인데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었을 때도 바이올린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청년 중에 드럼을 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럼은 또 이렇게 많이 못하더라고요. 뭐 2명 이렇게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이제 와서 청년이 드럼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 수업,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는 뭐 슬로우 리딩으로 해서 뭐 활동 위주로 하고, 그리고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토론도 하고 슬로우 리딩도 하고 문장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어떻게 사역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지혜가 떠올랐냐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울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관찰이, 제가 그렇게 막 사람한테, 제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사람한테 저한테 관심 많지, 다른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보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얘는 관계가 좀 약하네. 이 부분을 뚫어줘야겠다. 얘는 수학이 약하네. 아까 뭐 수학 신난다 이거 하던데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아이 중에 수학을 20문제 풀면 2개 맞는 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2개나 맞았죠. 많이 맞았다고 하시네요. 그 친구는 뭐랬냐면 수학은 밥이야. 저 밥이야라고 했거든요. 수학은 밥이야. 그거부터 했었고요. 아이들마다 달라요.
공교육은 정해진 틀에 아이를 집어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방과후를 하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보여요. 어떤 아이는 바로 와서 집중해서 시작할 수 있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어떤 애가 있냐면 앉는 게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앉는 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남자아이고 초등 저학년인데 얘는 뭘 했냐면 앉는 게 연습이 목표인 거예요. 얘는 고리. 우리 다른 게 목표가 앉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30분 동안 놀고 와.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돼요. 30분 동안 놀고 와. 그리고 앉아서 15분 동안 집중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게. 각자가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이 눈, 코, 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모든 인류와 현 세대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눈, 코, 입 말고 다른 거 뭐 붙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래요. 얼굴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아이들도 진짜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앉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수학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 영어를 A도 못하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아이인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는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 아이에게는 저걸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뭐 공동체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걸 뚫어갔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뭐 체육대 다 할 수 있어요. 체육대 할 수 있고요. 고비 캠프 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활동, 애들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죠. 특별활동 할 수 있고요. 서풍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학교. 이 국제학교고 기숙형의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전화통화하는 30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훈련 기간 가는 외에는 저희가 완전히 커버를 하죠. 완전히 이 아이와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죠.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일정 시간이 마치고 나면 아이가 집을 가요. 그리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으로 교육을 오전에 받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내가 연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모님은 다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근데 아이가 똑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부모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 그 시간이 부모학교예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런 방법도 했었어요. 구학년 14일을 아이들과 진도를 맞춰서 부모님도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오게 하셔서 조금 짧지만 2시간을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은 지금 이런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황도 좀 나누고요. 다책부라고 하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서 그리고 동생들도 데리고 오게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그 시간은 무조건 케어를 하고 화요일날 이럴 때 부모님 모시게 해서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역은 아시죠?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 기도를 하는 사역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이 오시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방과후 사역을 할 때 했었던 시간표예요. 처음에 제가 했었던 지역 같은 경우 좀 학구열이 워낙 좀 강하다고 해야 돼. 그래서 막 초등학생인데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일단은 학원을 끊도록 했어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체능도 하나만 해주세요. 왜냐면 아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8시에 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예체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들이 그냥 알아서 일주일에 2번은 피아노 가고, 일주일에 2번은 태권도 가고, 한 번은 수영하고, 이렇게 조절을 알아서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정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모든 아이들은, 초등학생들은 엄마들이 또 예체능에 대한 또 욕심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정해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종류든 괜찮습니다. 한 개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2시에서 3시 사이에는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고 부모님들이 또 잘 들어주셔가지고 보통 2시에서 3시 사이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왔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촬영을 좀 오래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픽업해서 왔었거든요. 이제 다 픽업해서 왔었었고 그리고 처음에 오면은 똑같았어요. 핸드폰 반납을 하고요. 핸드폰 사용 못 하거든요, 똑같이. 핸드폰 케이스에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이제 손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인딩 하는 거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1시간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조회를 하기 때문에 SDR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간식이 또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식비는 따로 받기도 하고 뭐 포함해서 받기도 하고, 그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식 시간이 자유롭게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바인더를 하고 SDL을 하고, 그리고 다 모여서 한 2시 40분이나 이렇게 됐을 때 조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국제학교에서 하는 형태의 것들을, 그러니까 생활적인 부분은 좀 다 잡을 순 없어요. 이 아이의 뭐 드로우를 검사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의 추가형의 형식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그러니까 생활을 좀 잡기 위해서는 부모님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요즘에 저도 이제 선교에 들어오기 전 아이들을 그 합기도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합기도에도 효도 쿠폰 있는 거 아세요? 그 효도 쿠폰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엄마들이 사인을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럼 설거지 했다 내가 사인해가지고 인증샷 올리면은 그거 모아서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 하듯이 합기도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런 인증샷 같은 걸 받아서 그것을 모아서 여기도 방과후학교도 한 달에 한 번씩 달란트 잔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어워드를 계속 지급을 하는 거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모님하고 또 연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모였을 쯤에 조회를 하고요. 그리고 바인더를 하는데, 애들이 그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처음에 바인더를 할 때 그걸 했어요. 아이들이 1교시 때 어떤 어떤 과목이고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배웠는지 간략하게 그거를 바인더에다 아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했었는지, 그리고 숙제까지.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마치고 가면은 벌써 시간이 8시죠. 그럼 집에 가면 거의 씻고 자야 돼요. 그래서 숙제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방과후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또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는데 얘는 또 막 숙제를 안 적은 애들이 또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좀 해주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쭉 적으면서 그걸 토대로 또 아이들한테 질문했어요. 수학이 뭐 예를 들어 수학이 오늘 했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어려웠어? 너한테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아이들이 관계에 대해 적기도 하고요. 오늘은 뭐 누구랑 싸웠다, 뭐 이런 게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물으면서 아이와 대화를 또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뭐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학습이라든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기초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 바인더에 적혀있던 그 학교 생활 어떻게 했나,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걸로 파악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했던 거, 트리플 스쿨. 네, 지금은 참 감사하게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12가지 질문, 또 구원 시리즈, 만화 시킴,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이 있나요? 저는 근데 그때 없어가지고, 그걸 또 다 열심히 또 만들었어요, PPT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성숙이 있는 기획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또 이런 부분들도 트리플 스쿨도 많은 교재들도 개발되어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좀 체화시키셔서 나한테 아이들이 먹일 수 있게, 아이들 수준이 다르니까요. 잘 이제 먹이실 수 있게, 트리플 스쿨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학습을 하죠. 그러니까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학습 연령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야, 학습이 뭐가 중요해? 하나님만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학습을 반드시 국제학교에서는 해줘야 되죠. 그러나 방과후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오전 내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게 우리가 서포트를 한다라고 하고, 거기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누구신지, 신앙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말만 크리스찬이라 이 아이의 생활 속에 얼마나 크리스찬다운 생활을 나타낼 수 있는지, 생활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을 좀 집중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을 포인트 삼아서 하는 거예요. 트리플 스쿨을 반드시 1시간 했었고요. 근데 앞에 또 오전에 제시카 선교사님께 했었지만은 이제 저학년하고 고학년은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수준이 다르고. 그래서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만약에 있어야 되면은, 사실은 만약에 선생님이 한 분이 다 할 때는 시간대를 나눠야 되고요.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은 저는 반을 나눠서 했었어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읽고, 그리고 뭐 만들고, 주로 활동 위주로 많이 했었었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트리플 스쿨 하면서 아이들한테 PPT 만들기도 시키고, 요약도 시키고, 아이들이 실제 강의하는 것을 정리해서 발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4시부터 6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SDL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야기 성경,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나름대로 그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이라고 두란노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그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스토리텔링식으로 시대순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읽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성경을 2배독을 시켰었고, 근데 이 2배독을 할 때도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만은 왜 했을까? 뭐, 뱀이 뭐라고 했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챕터에 한 7개에서 10개 정도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잘 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왔었을 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메시지를 좀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 성경을 2배독을 하고 2배독을 한 다음에는 쉬운 성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 잠언과 시편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3장 읽을 때 거기서 주제가 뭔지 그리고 요약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 저는 국어 공부를 잘 시키려고 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 읽었으면 땡 이게 아니라 성경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국어에서 요약하는 훈련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선생님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요약을 하려면은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하다든지 정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했던 아이들이 한 달, 2달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역시 시간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요약하는 훈련들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빠짐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서 수업도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 수업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이런 지혜도 사실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어요.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 위주로 했었었고요. 만들기 하고 뭐 자전거 탄 도둑 뭔가 할 때는 뭐 친구한테 선물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이들끼리 뭐 1,000원씩 들고 이제 나가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마니또처럼 선물해서 뭐 편지 쓰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독서 수업이 반복됐을 때 토론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이는 교실에 쭉 이렇게 양쪽에 긴 의자가 있고 테이블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 청소년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럼 공리주의를 하는 거 아시죠? 뭐 기찻길을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 한 명이 죽고 이쪽으로 가면은 5명이 죽는다. 당신은 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논리를 정리를 해서 자, 한 명은 이쪽에 앉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명은 이쪽에 앉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한 명이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죠.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5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의 이야기를 그러네 이렇게 하면은 그 말이 끝나면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뚝심 있게 계속 앉아요. 난 이 주장이 옳아 이렇게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애 너무 가벼워. 여기 한 명 끝나면 여기 갔다가 한 명 끝나면 저기 갔다가 한 명 끝나면 막 이런 애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토론이나 이런 발표 속에 가정사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 뭐 신형인데 뭐 고발한 게 있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가족이지만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덮어줄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엄마라도 고발하겠어. 우리 엄마는 나에게 뭘 주지도 않고 우리 엄마는 고발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가정사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떨어버리고 그럴 때 상담해야죠. 상담을 하고 그렇게 독서 수업을 통해서 아이가 약간 뭐랄까 긴장을 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긴장을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내가 막 1대1로 마주 앉아서 막 신문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독서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정사와 자기 학교 생활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 어떤지 엄마의 관계는 어떤지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참 알게 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게 했었던 독서 수업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식사. 금요일에는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꼭 야외 활동을 했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면은 팀을 짜서 자 여기서 뭐 십자가 형상을 찾으시오 하고 뭐 이제 몸으로 해서 십자가를 만드시오 뭐 이렇게 해서 활동도 하기도 하고 야외 활동을 꼭 했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요. 제가 다 한다 그랬죠. 다니엘 기도도 했어요. 식사하고 다니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학년들 1, 2학년, 3학년까지는 7시에 이제 집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6시 40분에는 모여서 이제 감사 노트를 나누고 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보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무조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고학년들은 남아서 뭐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하고 수학을 생각하니까 막 수학에 진절머리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막 4학년 때부터 수포자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했는데 저도 수학을 막 잘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가져오면 일단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쌤이 한번 풀어볼게. 가서 다른 문제 풀고 있어. 아니 답지는 볼 줄 알잖아요. 답지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답지 이렇게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거는 고민을 하죠. 그리고 아이 불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괜히 있어 보이죠. 무조건 바로 대답을 내가 어떤 아이든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다 알아야 돼. 바로 대답해야 돼.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쌤이 풀어보고 다시 부를게. 다른 거 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 불러다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아까 제가 2개 맞는다고 한 친구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는 수학은 밥이야. 수학은 어렵지 않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야. 수학이 마음의 벽이 있어서 그래. 풀 수 있어. 밥이야. 밥이야를 꽤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2개에서 4개 맞았을 때 완전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 야 대박. 야 100% 성장 100% 성장 막 엄청 호들갑을 떨면서 야 너무 잘했어. 막 난리를 치고요. 그 친구가 거의 한 2달, 3달 됐었을 때는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기준점을 정해놓고 100점이 아닌 소용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만약 2개에서 4개면 어때요? 걔가 100% 성장한 거잖아요. 너무 잘했어. 진짜 칭찬해주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옆에 골카드를 이제 물론 이제 바인더도 있지만 주일마다 골카드를 출력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해야 될 분량을 주간 바인딩을 했거든요. 금요일에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그리고 왔었을 때 내가 수학을 할 만큼 다 했어요. 내 분량만큼. 그러면 스탬프를 해줬어요. 스탬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긴 스탬프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 자리에 이렇게 두면은 다 하나 완성했어요. 애들 그런 거 되게 스티커, 스탬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그거 들고 가서 자기 자리에 이렇게 찍고 잘 못했다 싶으면 뒤집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렇게 골카드도 완성하면은 그날은 아이가 좀 일찍 끝나도 아무것도 시켜. 야 놀아. 야 완전. 야 오늘 100% 퍼펙트. 그냥 놀아. 하루 놀게 해주고. 근데 계속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예요. 야 어제 보니까 너무 빨리 끝냈더라. 내가 보니까 한 페이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싫은데요.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양을 늘려갈 수 있게. 또 어떤 애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다 끝내지 못하는데 과하게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성공 경험이 없잖아요. 성취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봐서 조절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눈앞에 영혼이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 그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패밀리 모임 진짜 없는 게 없죠. 패밀리 모임도 했어요. 패밀리 모임도 이제 패밀리를 구성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요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전 토요일은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가 제가 사역했을 때가 지금은 제 큰아들이 14살, 둘째가 16살, 14살이에요. 근데 그때는 큰애가 4학년, 둘째가 2학년.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토요일만큼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케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지고 일단 어쨌든 5일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등 한 4시쯤 마쳐요. 4시쯤 마치기 때문에 초등학생처럼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이 아이도 똑같이 오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지만 똑같이 이제 조회를 다 모이는 시간에 조회를 하고 그래서 다 모이는 시간을 조사를 해서 몇 시까지는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트리플스쿨 똑같이 했었고요. 저녁 식사하고 기도회하고 학교 숙제 똑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또 케어를 해야 되니까 SDL 시간들이 좀 길었어요. 이 시간에 뭘 하냐면 말씀 읽고 학교 숙제하고 또 교과 공부도 하고 독서하는 시간 이렇게 하고 똑같이 수요 예배는 같이 참석을 하고 똑같이 청소하고 기도하고 패밀리 모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비기닝 프로세스라고 이건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익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오면은 핸드폰 반납하고 그리고 손 씻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바인드하고 볼 세팅하고 이거는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그다음 뭐였지? 그다음 뭐였지?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의 몸에 완전히 장착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별로 무엇을 배우는지 학교 생활 체크하고 아까 말씀드린 몇 교시에 무엇을 배웠고 교시별 숙제가 무엇인지 해서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멘토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있는 것처럼 방과학교의 학생 목적은 학교 생활 체크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더 건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 학년에 공부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좀 제 학년에 맞춰서 끌어올리고요. 또 제 학년 이상으로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이 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학원이랑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지만 주된 학습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신앙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목적 언급. 이것도 이제 구조는 비슷하죠. 교육비와 식사비. 식사는 선택이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저녁까지 있으려면은 아이한테 뭐 밥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있으려면 결국엔 이제 밥은 선택이라고 했지만 선택은 아니죠. 저는 2019년도부터 20년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는 3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비 20만 원, 식사비 10만 원, 이렇게 저는 30만 원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리뉴젠 사역을 하실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기숙형은 115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형은 85만 원입니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방과학교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지역별로 한 과목 학원비 정도의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제가 얼마 정도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예산을 제가 세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를 시작할 건지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가 세팅이 됩니다 라는 것은 제가 잡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안 되면 저랑 상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좌는 목적 헌금은 이제 헌금이기 때문에 다 교회 계좌를 사용을 했었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치금이 있죠. 교재비가 활동비인데 어머니 오늘 국어책 하나 사야 되는데요. 뭐 10,000원. 어머니 수학책도 필요하네요. 10,000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예치금을 활용을 하는데 예치금은 부모님을 대행해서 내가 이제 지불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잔액이 남았을 때 아이가 퇴소하거나 했었을 때는 환불을 하고 그 달에 예를 들어 5만 원을 받았는데 부족하면 또 더 청구를 하죠. 실비라고 하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역자 개인 계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뭐 10만 원 입금하고 사용력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월 중간이라도 만약에 더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까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야 되고요. 뭐 주사는 그거예요. 교재비, 활동비, 야외 활동비 같은 경우에. 그러나 뭐 공동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이 있죠. 방과학교인데 다 있어요. 이거 이렇게 형제 장학금. 이거 제가 적용을 했었던 거고요. 2명 이상이 형제가 동시에 다닐 때는 10%씩 각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법칙이 아니에요. 예시로 들어놓은 거고요. 교회 사정에 맞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인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의 자녀가 다니면은 거기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거는 이제 교회 예산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 장학금은 목회자 자녀,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목회자분의 자녀들 다닌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50% 장학금을 이거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회자 자녀들은 이제 도와야 된다고 했었었고요. 다자녀 장학금 이거는 3명 이상의 형제인데 3명이 다 다니지 않아도 다자녀 자체에 주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5%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비를 포함해서 받아도 되고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차량 운행비도 뭐 편도든 왕복이든 이것도 추가해서 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갈 건데요.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을 했었고요. 사업자를 내진 않았었어요. 작은 도서관도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자를 내는 형태가 있고 내지 않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조건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신고제, 허가제의 일부긴 한데 거의 신고제 가까워요. 그러니까 허가제와 신고제가 다르거든요. 신고제는 뭐냐면 일정한 요건만 갖춰서 내면은 그것이 오케이가 된, 컨펌이 되는 게 신고제고 허가는 요건을 갖췄더라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리젝될 수 있는 게 허가제죠. 근데 거의 신고제예요, 이것은. 33제곱, 그러니까 10평이에요, 10평. 10평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최근 1000권.
그리고 이거 몇 년 전에 추가된 건데 이제 시설의 구준이 일종 근린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이게 좀 몇 년 전에 좀 추가된 거고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죠. 옛날에는 뭐 좌석이 6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또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원사업 공고가 떠요. 여기 보면은 우수 프로그램은 300만 원 지원하고 뭐 도서 구입비를 2,400만 원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기관도 뜨고 예산도 뜨는데요. 제가 이걸 캡처를 한번 해왔어요.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뭐 첨부 파일에 뭐가 들을지 이렇게 뜨죠. 이게 이 보탬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일부러 캡처한 건데 전국에서 지방 보조금에 관해서 여기서 모든 공고가 여기 떠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뭐 진주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이제 사이트에 뜨기 때문에 이 공모 사업 들어가면 뜨거든요. 최근 거부터 뭐 지역별로 다 설치가 가능하니까 좀 편리하게 보탬이라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면 바로 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올려드릴 거예요. PPT 자료는. 그리고 요렇게 떠. 임기공매사 이런 식으로 전국에 다 뜨죠. 네, 마지막으로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대전에 있었던 건데 마을 공동체도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캡처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고요. 자, 오전부터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네, 유익한 시간 되고 있으신가요? 네, 개관 강의라서 어떻게 보면 좀 깊이 다루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